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김정은이 연일 지금 군사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 언론에 쭉 보도가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방TV의 장점을 살려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평양 인근의 전략공군기지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최강의 전투기인 미그 29와 수호이 25를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그 29와 수호이 25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또 우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하고의 비교를 하면 누가 이기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군사, 안보, 무기, 외교 분야의 정보를 가장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김정은이 인민군 1017 군부대 현지 지도를 했다는 방송이 쭉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군부대 제55 항공연대입니다. 제1항공사단 예하 부대로 평안남도 순천기지에 주둔하고 북한 공군 내 최신 기체인 미그 29와 수호이 25를 보유한 부대로 평양 방어 사령부에 대한 방공 및 지상공격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휘관은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군인 소장이 맞습니다. 원스타입니다. 우리로 치면 준장이죠. 이 1017 군부대를 김정은은 방문을 해서 전투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참관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야, 저기 한번 가보자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소리죠. 아마 몇 달간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조종사들이.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북한군 최강의 전투기 미그 29 펄크럼입니다. 이 펄크럼, 과거 소련이 개발했던 전투기, 그 마지막 단계의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였고, 그때 당시에 수호이 27 플랭커는 하이급, 그리고 이제 이 미그 29 펄크럼은 로우급 해서 하이로우 믹스 개념의 전투기 체제를 구현했었는데, 그 마지막 어떤 그 단계에서 이 미그 29가 있었고, 사실은 이 미그 29는 서방 세계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붕괴되기 직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죠. 그래서 서독이 동독군을 병합했습니다. 동독군이 사용하고 있던 미그 29가 있었죠. 서독이 그걸 독일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게 공짜로 주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가치도 없다. 그러나 그 통일되기 전에 이 미그 29는 정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궁금증과 더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생긴 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그 29 펄크럼은 F-16의 등장에 자극받은 소련이 대형 전투기를 보조할 경량급 전투기로 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기종입니다. 1982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부터 A형 19대, SE형 16대, UB형 5대 등 40대를 직도입하고 조립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수는 뭐 언론과 분석 또 자료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다른데요. 이 내용은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 정보지인 제인스에 따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내용대로 다 구현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부품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거나 또는 추락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20몇 대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 보시면은 F-16의 등장, 즉 F-16이 1976년, 1977년 이 무렵에 이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F-16은 하이급 전투기인 대형 전투기인 F-15를 보조하는 로우급 전투기, 경량 전투기로 개발이 되었죠. 따라서 소련도 이 미국의 F-15에 대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수호이 27을 만들었고, 또 미국의 F-16에 대항해서 이 미그 29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F-16보다 한 4, 5년 늦은 1982년도에 이 미그 29를 실전 배치했고, 북한은 1985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마치 지금 우리가 F-35를 미 공군이 도입하는 것과 거의 동시대에 도입하는 것처럼 북한도 당시 소련이 미그 29를 실전 배치함과 거의 동시에 직도입을 했을 정도로 그때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최대 속도는 마하 2.25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당연히 기계식 레이더고요. 무장은 R-27, R-73 이렇게 해서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인 아처, 그리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운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은 뭐 통일돼 봐야 알겠습니다. 자, 미그 29와 KF-16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왜냐? KF-16과 미그 29는 애초에 미국과 소련이 개발했을 때 경쟁 기종으로 개발했던 내용인 것이고, 또 우리 KF-16은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수적 주력 전투기입니다. 140대. 그러나 뭐 추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3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수적 주력 전투기인 이 KF-16과 미그 29가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그런데 제가 사전에 한 가지 팁을 좀 스포일러를 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 F-16 버전 중에서 우리 KF-16은 개량과 개량을 거듭해서 지금 또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종형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발전되어 있는 F-16 버전이고, 북한의 미그 29는 1982년에 소련이 개발한 그 버전 중에서 초기형, 85년도에 도입했으니까 극초기형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SE형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극초기형 중에서도 또 소련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극초기형과 그 극초기형을 다운그레이드한 버전, 이런 것에서 지금 한치도 개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30년 흐른 이 세월 속에서 승부는 뭐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전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지 않겠습니까? 눈이 누가 좋으냐? 즉 레이더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그 29는 70km를 탐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KF-16은 지금 레이더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G-83이라고 하는 이 레이더를 장착을 한 버전 같은 경우는 무려 200km를 탐지합니다. 그것도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뭐 위, 아래, 뭐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 교전 능력도 무려 10개 이상을 전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최신 그런 레이더고, 또 근접에 있어서는 전자전, 일부 전자전까지 가능한 그런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펀치들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원거리에서 붙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이 미그 29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R-27 알라모, 이 알라모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80k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KF-16이 가지고 있는 암람 120 암람 C7 버전, 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공중전 했을 때 파키스탄이 쏘아서 인도의 F-16을 격추시켰던 인도군 전투기들을 격추시켰던 그 미사일이 바로 암람 C5 버전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은 C5 버전도 있고 그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C7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200km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120km를 날릴 수 있는 이 펀치력, 이게 우리 KF-16을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미그 29는 70km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80km를 날릴 수 있는 펀치, 이게 이제 그 미그 29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승부 났죠. 이미 200km 밖에서 우리 KF-16은 미그 29를 봅니다. 그러면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전방향을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가 뭐 한 3, 40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KF-16은 미그 29가 못 보는 측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미사일을 날려버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왜냐? 바로 우리 KF-16의 이번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가는 이 LPI 능력 때문입니다. LPI 능력은 뭐냐? 우리 강력한 레이더파가
자신을 비추게 되면은 RWR이라고 해가지고 레이더의 그 워닝 리시버가 있어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이 그 경보장치가 막 울립니다. 아, 내가 지금 공격형 그 레이더에 주사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RWR이 울리면서 상대 조종사는 막 회피 기동을 하게 되죠.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방향에서 지금 레이더가 나를 비추고 있어. 그럼 반대 방향으로 뭐 튼다든지 막 이런 회피 기동을 하겠죠. 그러나 이 LPR의 능력은 뭐냐? 내가 레이더를 비추고 있지만 이것을 아주 은밀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대의 그 레이더 경보 장치가 울리지 못하도록, 즉 RWR이 울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그 29는 자기가 우리 KF-16을 레이더에 조사받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그냥 미사일이 날아와서 당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 KF-16이 발전했죠. 이런 걸 우리는 무려 135대나 가지고 있고 또 한 36대 정도가 있는 F-16 피스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1980년대 도입한 그런 전투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은 뭐 F-15K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뭐 미그 29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F-35 이거는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F-35, F-15K 그 밑에 있는 이 KF-16 수적 주력인 이 KF-16조차도 미그 29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미그 29의 장점이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즉 동독이 가지고 있던 그 미그 29를 독일이 흡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미그 29는 미지의 전투기였어요. 그래서 생긴 형상으로 봐서 너무나 기동성이 좋을 것이다. 이것하고 붙으면 F-16이 질 것이다. 이런 공포가 있었어요. 왜? 근접전에서 워낙 기동성 좋게 생겼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미그 29의 근접 기동 성능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KF-16이 엄청난 개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드와인드 9X라고 하는 이 슈퍼 사이드와인드를 우리는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그 29는 아처라고 하는 정말 좋은 최강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KF-16이 F-15K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 미그 29와 근접전을 하면 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아처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요.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던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이제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이죠.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 40도, 5, 60도 이 정도 각도밖에 이렇게 기동을 못 하는데 이 아처 같은 경우는 뒤로도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동성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해봐야 15km, 12km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 20km 이렇게 날아가니까 근접전에서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F-15K 전투기를 우리가 도입합니다. 그때 바로 이 슈퍼 사이드와인더를 도입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미그 29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F-15K는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KF-16까지도 이제는 이런 능력을 다 가지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헬멧 연동 조준 장치. 그냥 보면은 락온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고 내 눈하고 초점이 딱 맞으면은 락온이 돼버립니다. 그럼 초점 딱 맞으면 바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죠. 또 이게 시선하고도 연동이 되고 레이더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같은 경우가 40k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간이다. 그러면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레이더는 야간이라도 보이죠. 그래서 레이더하고도 연동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상대의 전투기가 저기 있다. 그래서 내 전투기를 몰아가지고 레이더를 거기다 조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누르는 거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딱 맞으면 바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 하고 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헬멧 연동 조준 장치가 아주 진보되어 있는 능력, 우리 KF-16이 이기는 거죠. 미그 29도 그 능력이 일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헬멧 연동 조준 장치가 훨씬 더 탐지 거리가 길어요. 우리는 주민까지 돼요. 주민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근접전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F-16 이기니까 당연히 그보다 더 상위 기종인 F-15K, 그보다 더 상위 기종인 아예 세대가 다른 F-35는 뭐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북한 조종사들의 근접 공중전 능력 수준, 아마 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뭐 비행기 하나 들고 조종사하고 똑같이 생긴 이 판때기도 옆에서 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보 비행 훈련, 바로 김정은이 현지 지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참 열악한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북한 공군의 비행 모의 훈련입니다. 지면에 작전 지역의 지형을 그려놓고 모형 비행기와 모형 계기판을 휴대한 조종사들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실시한 그런 모의 훈련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다 또 훈련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터 타보면은 정말 실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절, 날씨, 풍향, 풍속까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눈 오는 것까지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터는 그렇습니다. 또 눈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 기체가 흔들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실제로 타봤는데 정말 실제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은 뭐 그런 것도 없는지 이렇게 들고 세상에 최고 지도자가 왔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비행 훈련을 실제로 못합니다. 우리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1년에 150에서 180시간 정도의 평균적으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평균적으로 12시간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2시간도 거의 절대 다수는 아예 조종 1시간도 못하고 단 한 번도 못하고 하늘 위로 떠보지도 못하고 그 12시간의 대부분은 열병식을 한다든지 이번처럼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화력 시범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해당 비행기 조종사들이 김정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수개월 전부터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겠죠. 그 연습을 모았더니 조종사들의 평균이 12시간이 된 거지, 진짜로 조종사들이 12시간의 비행훈련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조종사들은 그냥 전투훈련, 시뮬레이션 훈련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 북한 최강의 지상 공격기 수호이 25 프로그푸시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참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 수호이 25 프로그푸스는 미국의 A-10 지상 공격기 있죠. 그 A-10에 대항해서 소련이 개발한 근접 항공 지원용 공격기입니다. 주요 부위, 즉 하부를 티타늄으로 감싸서 방탄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평양 방어 사령부를 지원하는 제55 그리고 57 항공연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과 온천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공격기예요. 탱크, 뭐 이런 장갑차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데 밑에 아주 티타늄으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대공포로 격추가 안 돼요. A-10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속도는 A-10보다 약간 빠릅니다. 마하 0.85. A-10은 이 날개가 그냥 옆으로 쭉 뻗어 있죠. 글라이더처럼.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겠죠. 그런데 이 수호이 20은 날개가 살짝 뒤로 가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형상이죠. 전투 행동 반경은 한 750km. 그런데 A-10보다 폭장량은 좀 작습니다. 한 4.4톤 정도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문제는 이 수호이 25는 원래 임무는 이렇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입니다. 즉 평방사의 어떤 그 기갑부대가 우리 한국군의 기갑부대하고 붙으면은 우리 한국군도 아파치 공격 헬기가 뭐 지원해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이 수호이 25가 한국 탱크들, 장갑차들을 격파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또 우리 한국 해병대가 남포 이런 데로 또 청천강 이런 데로 상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상륙군들을 저지하는 임무, 이런 것들을 이 수호이 25가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 수호이 25는 말씀드린 대로 지상 공격기지 전투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투기에게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투기 중에 가장 로우급인 제공호, F5 제공호에게도 걸려도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전투기가 아니고 공격기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치 헬기도 마찬가지고 코브라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격기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지상 공격하는 이런 공격기들은 제공권이 뺏긴 상태에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전이 되면
제공권은 순식간에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가져버립니다. 우리 KF-16들이 북한 하늘을 갖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죠. 그런데 어디 이 수호-25가 하늘로 뜨겠습니까? 뜨기도 전에 이미 사실은 수호-25가 있던 경납고들 전부 폭격에 의해서 제거되죠. 그래서 저는 장담컨대 이 수호-25가 개전 후 하늘에 떠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0.1% 이하다. 이렇게 저는 단 한 발의 폭탄이라도 우리 한국군을 향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 단 한 발의 기관포탄이라도 한국군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은 0.1% 이하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형 전투기가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한 공군 암울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미그 29와 수호 25가 북한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나마 숫자도 몇 대 안 되고 수호 25 같은 경우는 아예 뜨지도 못하고 다 그냥 사라질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그 29는 떠서 몇 번 한번 해보다가 다 또 사라져 버리겠죠. 아마 첫날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최신형 전투기가 절실하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투기 좀 파세요. 전투기 좀 제공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계속 해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FC-1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2001년도 김정일이가 거절당했죠. 또 2008년도 역시 김정일입니다. 중국의 FC-1 또 판매를 요청했는데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 FC-1이 바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해서 지금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비행기예요. 파키스탄은 이번 인도와의 공중전에서 이 FC-1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었죠. 그리고 이 FC-1을 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 우리 한국의 FA-50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 김정일 마지막 시절에 중국 공군이 지금 사용하는 중국제 전투기 중에서 당시로선 최신이었던 J-10, 우리 F-16을 뺏긴 거였어요. 그 J-10을 팔아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또 최룡해를 보내가지고 수호이 35 이거 판매 요청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또 2015년도 최근이죠. 역시 수호이 35 거절당했습니다. 중국은 시기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라고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유엔 제재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팔 수 있겠느냐. 그런데 꼭 필요하면 돈 내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수호이 35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냥 공짜로 좀 주면 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군은 지금 가장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 29가 1985년에서 89년 이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즉 가장 최신예인 미그 29는 30년 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유지 부품의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계속 떨어지고 또 가동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뚝뚝 떨어져서 전쟁이 발생하면 도대체 10대라도 뜰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암담하죠? 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거 불부터 떨어지는 거 전부 다 우리 거냐? 이렇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우리 KF-16에 완전히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미그 29 그리고 아예 활주로 해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다 가루가 돼버릴 수호이 25 여기에 참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벼랑 끝의 북한 공군 김정은 이제 웃을 때가 아니죠. 이런 현실 잘 직시하고 그냥 개혁 개방하면서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비핵화하고 핵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북한 공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분석 소식 전해드리면서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